오늘 배울 것은 연금소득이죠.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공적연금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죠. 이 공적연금은 강제입니다. 가입을 강제한다. 가입이 강제된다. 연금저축은 가입이 자유롭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거죠.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 국민연금은 가입을 강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납입,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이 사람들이 납입을 해요.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의 9% 정도, 소득의 9% 정도를 납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하죠. 연금을 수령.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럼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소득의 9%를 납입하는데 이때 소득공제 해주죠. 소득공제.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사적연금이죠.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있죠.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납입액 있죠.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준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소득세인데 연금소득에 관련된 소득세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납입할 때죠.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그러니까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납입반금에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납입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한번 책을 볼게요. 연금소득은 납입 생전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 번 돈의 한 9% 정도를 납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그런데 이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데 중요한 게 소득공제 받은 금액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 연금소득 과세 방식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죠. 납입할 때 과세한다. 이게 옛날에는 납입할 때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 12월 31일 이전, 12월 31일 이전은
납입 연도 과세 방식. 그러니까 납입 연금 불이백 여기에서 일정액을 과세했다. 연금 불이백에 대해서 과세했다. 근데 2002년 1월 1일 이후 이때는 이제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이때는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과세.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연금 납입할 때 과세하는 것과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것, 이게 두 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납입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 납입연도 과세 방식. 그러니까 수령연도 과세 방식은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꽃표시 보세요. 우리나라 세법이 2002년 1일 1천이죠. 그러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는 납입연도 과세 방식,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바뀌었어요.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신에 연금 불이백,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해주고 차후에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종류는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문제 한번 볼까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한 자가 연금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이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을 본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보시면은 공적연금 이게 2002년 1월 1일 불입분부터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과세 안 했는데 납입할 때는 납입할 때 과세하는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이죠. 사적연금은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뭐가 있죠?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사적연금은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를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나중에 그 세액공제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납입액 중에 400만원을 한도로 거기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준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의 수령 있죠? 연금의 수령은 일시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다고 가정할게요. 연금저축계좌. 그래서 납입액, 1년 납입액이 200만원 할게요. 400만원 할게요. 400만원에 대해서 12% 세액공제를 받았다. 36만원이죠. 36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 갑 나이가 40세. 이 사람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땅 살려고, 이 사람이 부동산이 이제 팍팍 오르니까 땅 살려고 한 갑이 45세 때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한 겁니다. 납입액을 인출. 원래대로 하면은 연금 형태로 수령이라는 것은 55세 이후
이때 은퇴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5세에 인출한 거죠. 납입액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40세부터 납입한 거죠. 그러면 40, 41, 42, 43, 44까지 할게요. 44까지. 그럼 5년간 납입액이 얼마죠? 5년간 납입액이 400만원씩 납입했으니까 2천만원. 그리고 운용수익이 있겠죠. 운용수익이 한 200만원 정도 가정할게요. 그럼 이게 2,200만원이죠. 이거를 45세 때 전액 인출했다 생각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연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2,000과 운용수익 200만원 합쳐가지고 2,200만원에 대해서 이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외 수령이라는 것은 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 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분이 있죠. 이 불이백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공적연금 특이한 게 연말정산이 다음 연도 1월분 할 때입니다. 다음 연도 1월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그리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 공적연금 있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적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때는 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공적연금 있죠. 국민연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사적연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에서 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연 퇴직소득 있죠. 이연 퇴직소득.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연 퇴직소득. 이게 뭘까요?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는 임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받고 여기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를 과세한다. 근데 이연 퇴직소득은 이게 아니에요. 과세를 이해한다. 퇴직 소득세 과세를 이해한다. 이러면은 왜 이런지 이유를 이제 묻고 싶겠죠. 아니, 왜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을 안 받고 과세를 이연한 상태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그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직장인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만약 예를 들어서 2억 받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겠죠. 사업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사업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은 퇴직금 날린 거잖아요. 이렇게 목돈을 일시에 날려버리면 이 직장인들은 이제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퇴직금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았는데 퇴직금 날려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 직장인들이 은퇴하고 퇴직금 사업하다가 날려버리고 막 이런 사기당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이때 받는 게 퇴직소득세의 70%.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연금 1%에서 5% 세율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 70%인 21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30% 정도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만약 300만 원이면 30% 해가지고 90만 원 정도 이득이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기타 소득세 과세할 때는 15% 과세, 15%, 그리고 분리과세입니다. 15%의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일시에 인출하는 경우죠. 갑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일시에 인출해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되 15%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적연금 있죠.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이 연금저축이 나중에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공적연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공적연금 과세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입니다. 이때 이후 납입액 1월 1일 이후 납입액은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한다는 겁니다. 납입액은 소득공제. 그리고 여기 과세제 기여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있잖아요. 그 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근데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과세제 기여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연금 형태로 연금 수령할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한다. 이 보시면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입할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갑은 2018년 국민연금을 받는다. 근데 2018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이다. 많이 받는 거네요.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총 납입 기간 동안 환산소득 누계액이 6억 원이고 2002년 1월 1일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은 2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 과세 기준일이 언제라고 했죠? 2002년 1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일. 이때 이후 납입액만 연금 수령할 때는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제 기여금은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곱하기 총 환산소득 누계액이 6억 원이죠.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환산소득 누계액은 2억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곱한 금액에서 과세제 기여금 500만 원 뺀 금액 해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 해가지고 500만 원에서 500 하니까 0이죠. 그러면 2018년 연금소득은 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사적연금이죠. 이거 되게 어렵고 중요합니다.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계좌가 있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가지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 형태로 인출한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이때 연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한다. 당해 연금은 사적연금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납입 시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볼까요? 먼저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연 퇴직소득.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연금계좌, 이게 있잖아. 연금 그 계좌 있죠? IRP 계좌. 여기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있죠? IRP 계좌. 여기에 일단 입금시킨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시켜서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죠. 그러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이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이때 이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이때 받는 소득이 연금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차후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이때 이 연금소득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다. 이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 이연 퇴직소득, 이거를 연금계좌에서, 연금계좌는 IRP 계좌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계좌, IRP 계좌.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이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어떻게 과세하죠? 원래 납입한 퇴직소득세의 70%죠. 퇴직소득세의 70%인 이때에서 과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연금저축계좌죠. 연금저축에 납입해가지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후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의 인출,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 수령하는 경우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또 한번 이론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계좌 운용 실적의 증가한 금액. 이 사적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죠. 이 사람들이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운용을 해요. 여기저기 펀드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운용 수익 있죠. 발생한 금액. 운용 수익. 운용 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죠. 운용 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 수령하는 경우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더라도 넘어가세요. 그냥.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 목적 등 일시 수령할 때도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가 그게 하나 있죠.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료 목적이죠.
아주 큰 병 걸려가지고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인출하는 경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이때는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3% 5% 세율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연금소득 과세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세액공제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연금계좌 운용수익 있죠? 이 가입자가 돈 납입하면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펀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해가지고 생기는 운용수익, 이것도 세트예요.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이연퇴직소득 있죠? 이것도 돈을 IRP 계좌에 납입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연금계좌 운용수익 있죠? 이것도 연금 형태로 만약 인출할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그러면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에 수령하면은 운용수익은 하나 다른 게, 운용수익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여기 있죠? 운용수익, 퇴직금을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이 운용수익은 일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 약간 좀 복잡합니다. 운용수익은 이연 퇴직소득에 대한 운용수익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세,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는 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입니다. 운용수익,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아니면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런 거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금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는 퇴직소득. 근데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운용수익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갑이 2018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1,100만원이다. 근데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이 아니다. 만약 이게 일시에 인출했는데 이게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하겠어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겠죠? 근데 이 인출했는데 이 인출한 금액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 수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100, 계속 볼게요. 1,100만원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 보면은 운용수익, 연금계좌 1,100만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보면은 600만원은 연금 수령분이고 500만원은 연금의 수령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게 연금 수령분이고 어떤 게 연금의 수령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한번 이거는 아직 덜 배웠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연금 형태 수령이고 어떤 게 연금 외 수령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겠죠. 연금 형태 수령, 연금 외 수령. 여기 보시면은 연금 형태의 인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연금 형태의 인출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서 인출하거나 아니면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 형태의 인출이죠.
연금 형태의 인출.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게 55세 이후죠. 55세 이후에 그 연금 계좌 취급자한테 나 이제 연금 수령할게 라고 말하고 인출할 것. 이겁니다. 요건 하나가. 그 다음에 연금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할 것. 그 다음에 다만 이연 퇴직소득은 5년 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한다. 연금 수령 한도.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연금 수령 한도 어떻게 구한다? 이게 물음표죠. 연금 수령 한도. 한번 공식 볼게요.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그 평가액.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1 11- 연금 수령 연차. 이거를 해가지고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차다. 그러면은 여기다 1을 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다. 근데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차다. 그러면 11-1 해가지고 10.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1000만 원이죠. 연금 수령 한도는 10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2천만 원 인출했다. 2천만 원 인출했다. 1년 차인데 연금 계좌에서 2천만 원 인출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은 연금 소득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은 연금 소득. 나머지 1000만 원은 기타 소득입니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연금 수령 이 사람이 돈 일단 인출 얼마 있는가? 2천만 인출했어요.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인가? 연금 수령 한도 구하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은 연금 소득이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보면 보세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 그럼 이거는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죠. 연금 소득 과세되는 거.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연금 수령 연차는 말 그대로 첫 개시하는 겁니다. 연금 수령을 첫 개시한 연차.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그러면은 2018년에다 1을 뺀다는 겁니다. 처음 수령한 연차. 그럼 2019년에는 2를 뺀다는 겁니다. 1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 곱하는구나. 아 맞다. 120%. 여기에 120% 곱하죠.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1200만 원은 연금 소득이고 나머지 800만 원은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천재지배나 부득이한 사로 인출하는 경우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연금 수령을 본다는 겁니다. 천재지배나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배는 부득이한 사로 인출할 때는
전액 연금 수령을 본다. 천재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연금계좌 인출하는 금액은 전액입니다. 전액 연금 수령으로 모아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라 한다. 이 연금 수령 연차가 중요하다는 거죠. 연금 수령 연차.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55세죠. 55세를 기산연차로 한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이때는 연금 수령 연차를 6년차로 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이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예를 들어서 2012년 한 12월 31일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연금 수령 연차는 6년차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6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6을 곱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2012년 2월 28일 가입했다. 연금에 가입, 사적 연금저축계좌 가입한 경우 그때는 연금 수령 한도를 6년차로 하는 거죠. 그러면 5 해가지고 2천만원에 120%니까 2,400만원이죠. 2,4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연금 계좌에서 2천만원 인출한 거는 전액 연금 소득입니다. 전액 2천만원 전액.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거기 때문에 2천만원 전액 연금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은 없다. 이 가입 연도가 되게 중요해요. 가입을 언제 했는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처음 연금 수령 연차를 6년차로 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 그 구연금저축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었어요. 10년. 그리고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최초 수령 연차를 5년차로 한다는 겁니다. 최초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연금 처음 적용할 때 연금 수령 연차를 5년으로 해가지고 시작한다. 그 다음 연도는 66하고 적용하고 그러는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여기 보면 보세요. 최소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5년. 연금저축. 신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이 5년이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해야 된다. 그러면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은 연금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고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연금 이때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